아니 나설 때 나서야지 나설 때 타이밍을 몰라. 네. 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혼자 와 하다가 갑자기 남들이 들어오면은 아 저 사실 좀 내성적이어서 이러면서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걸 뭐가 달라. 울버햄튼인가요? 아 이게 2001 시즌은 리버풀 어웨이입니다. 근데 나는 옛날 유니폼이 좋은 게 클래식하죠. 아니 난 이 자수가 좋아. 아 이 맨질맨질한 자수. 왜냐면 이게 뒤 봐봐요. 뒤에는 제라드예요. 제라드잖아요. 근데 이 안 보여요. 제라드가. 예. 이렇게, 아이고. 아니 이렇게 해주셔야죠. 네. 제가 뒤에 눈이 안 닿여서. 제라드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요즘 나온 유니폼들이 이거를 그 마킹지 해가지고 열 처리해서 붙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면 나중에 세탁하고 좀 그러다 보면 떨어져 이게. 맞아. 근데 이렇게 자수로 딱 나오면 이 유니폼 보존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 맞아요. 요즘 프린팅지가 그 약간 지금 리버풀 순위처럼 떨어져요, 진짜. 아, 그래요? 좀 쉽게 떨어져가지고 좀 네. 싫고. 어쨌든 이게 그 아스날 잡고 0001 시즌에 FA컵 우승을 했던 네네. 그때 유니폼이고 리버풀이 이제 미니 트래블을 했었죠. UEFA컵, FA컵, 네네네. 이제 그 리그컵까지. 그 이제 또 리전드. 리전드. 컵전드 그 마이클 오웬이 아주 맹활약을 했었던 그때. 아닙니까? 맞아요. 그 아스날전에 FA컵 네네네. 했을 때, 네.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그렇게 좀 활약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좀 그립나요? 그때가 그립다. 제네럴 구리옥. 마이클 오원이 레알 가기 전. 네, 레알 가기 그때는 전. 맨유 가기 전 맨유 갈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네. 그때가 그립다. 제네럴 네. 구리옥. 전 그때 5살 때였습니다. 네. 형철이가 이제 또 이렇게 클래식한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온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제 리버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0001 시즌 당시에 마이클 오웬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혜성 같은 선수였잖아요. 네, 맞아요. 98 월드컵 때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원더보이.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도 오웬은 저는 되게 좋아했었던 네. 스트라이커인데 또 다른 이제 어린 선수 벨링엄 관련해서 리버풀이 최근에 링크가 좀 많죠. 맞아요. 근데 뭐 온스테인 이번에 기사가 또 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도르트문트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냐면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바이아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도르트문트도 좋은 선수 데려와서 장사 잘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도르트문트는 당연히 잔류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야 만약에 우리가 잔류가 우선인데 너네가 우리 선수 사려고 그래? 그러면 정말 천문학적인 이적률을 달라. 산초 봐봐. 그래요. 맨유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안 팔아. 그리고 야 니네 진짜 안 팔 거야? 야 안 팔 거냐고. 재계약. 그때 그쵸. 이랬잖아. 네, 그래서 그게 맞는 거예요. 도르트문트가 원하는 이적률을 최대한 맞춰줘야 되는데 온스테인 기사를 보니까 리버풀,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3개 구단이 벨링엄에게 가장 관심이 많아 보인대요. 네. 근데 온스테인이 얘기한 거는 리버풀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돈 문제. 돈이 없다. 망할 놈의 돈 문제. 네. 근데 돈 문제라는 게 사실 어이가 없는 게 네. 이게 리버풀이 이적 시장을 지금 이렇게 한 시즌 동안 통틀어서 봤을 때 미드필더 영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클럽 체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그 스쿼드 포지션이 사실 중원이잖아요. 중원이죠. 네. 중원이 지금 보면은 하나같이 다 지금 상태가 정상적인 선수들이 없어요. 자 보죠. 파비뉴, 핸더슨, 핸더슨, 기량 저하가 좀 오고 그렇죠. 있죠. 그리고 뭐 바이세티치는 부상이야. 근데 바이세티치는 논의로 칩시다. 논의로 치고. 근데 우리가 여름 그 시즌 준비할 때 바이세티치가 이렇게 많이 뛸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파비뉴, 핸더슨 그리고 티아고. 7번의 밀너 네. 이 선수들 기량 저하 오고 있고 여기에 챔벌린. 네. 챔벌린 요즘 부상 안 당하거든요. 네. 근데 기량이 안 들어오고 있어. 그래요. 제벌리는 이제 요즘 그냥 평소 기량이 부상이에요. 네, 그 넥제. 넥제 부상 이슈. 넥제 부상 이슈. 티하고 부상 이슈. 네. 여기 그 넥제는 이제 약간 그 좀 더 기량 저하랑 부상 이슈 이중 처벌에 들어갑니다. 이중처벌. 네. 이중제가 지금 다 있고 네. 여기 이제 더딘 성장, 하비 엘리엇, 하빌리어, 커티스 존스. 하빌리어, 커티스 존스 옛날에 네. 이제 얘기할 때 좀 기대 많이 했었던 아니 선수들인데. 커티스 존스가 17번인데 옛날 리버풀 17번이 이 사람 다르다니까 진짜. 넥제. 진정한 넥제는 커티스 존스가 아니었을까? 그랬구나. 네. 그 커즈는 안 써가지고. 그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네. 여기 이제 뭐 파비오 까르바이오도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세티치 제하면 중원에 정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올 시즌 아니요 지난 시즌도 사실 중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당연히 많은 팬들이 느끼고 있었고 모든 어떤 전문가들 스카이 스포츠와 같은 어떤 캐러거 같은 패널들 리버풀 선수 보강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전력적으로 봤을 때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염려점이 있는데도 여름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때 돈 안 썼잖아. 돈 안 썼어요. 영입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돈을 쓴 거는 그 코디 학포 영입. 근데 그렇죠, 학포는 공격수기 때문에 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미드필더 쪽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않았죠. 그쪽 이제 보강이 좀 안 됐다고 봐야 되고. 네, 근데 그때 나왔던 기사들의 얘기가 다 그거였습니다. 벨링엄을 사기 위해서 원경 모으고 있다. 네, 돈을 아끼는 것이다. 물론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다시 돌아보면 원래 정황상 클롭 감독이 원했던 건 추아메니인 것 같아요. 근데 추아메니가 1순위였는데 추아메니를 레알 마드리드에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갔죠. 그리고 사실 레알이랑 이게 영입 경쟁이 붙으면 좀 이기가 힘들긴 해요. 그리고 레알이 더 정성을 쏟았어요 추아메니한테. 네. 그래서 당연히 추아메니는 레알로 가는 게 맞았고 그 다음에 영입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추아메니는 일단 좀 아무래도 놓치고 말았고 두 번째는
벨링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아마 벨링엄 영입을 위해서 돈을 많이 아껴둘 것이다. 이 지난 시즌 여름으로는 도르트문트가 벨링엄을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도르트문트 상황을 보면 엘링 홀란이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떠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팀의 핵심이자 어린 선수를 2명을 따닥 보내는 건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벨링엄은 지킬 것이고 리버풀도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여름 겨울은 스킵한 다음에 그러니까 2023년 여름 이적 시장 때 그동안 아껴뒀던 돈을 벨링엄에게 올인할 것이다. 팬들도 그래 뭐 조금 애매한 중앙 미드필더 자원을 살 바에 벨링엄이면 최고의 미드필더니까 정말 확실히 보장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한 시즌은 참고 견딜 수 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팀 성적은 고꾸라졌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었던 건 그래 벨링엄 왜 어쨌든 리버풀이 그렇게 올인해서 데려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여름 이적 시장 때 2023년 여름 이적 시장 때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벨링엄을 데려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름 이적 시장 오려면은 이제 지금 한 4개월 아직도 3개월 반 남았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곧이에요. 곧이에요. 맞아요. 시즌도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3개월 반 남았는데 3개월 반 남은 시점부터 벌써부터 FSG가 기사를 통해서 이런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우리 돈 없다. 다른 팀들보다 돈이 부족하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년 동안 돈을 아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들 돈을 좀 털어서라도 벨링엄을 데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쵸. 1년 전에 참고 팬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물론 스쿼드가 너무 답답하지만 벨링엄 하나만 바라보고 버티는 거니까 그래 벨링엄 영입은 무조건 구단이 생각 있으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구단은 이제 와가지고 우리 벨링엄 못 사겠어. 그럼 지난 1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했어. 근데 그게 뭐 실패를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영입생들 그리고 잘했었던 선수들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수많은 이적 실패생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리버풀은 우리 일단 조금 대기 탈게. 우리 그 다음 시즌에 지금 벨링엄 어차피 지금 이번 시즌 못 사거든? 그럼 다음 시즌 넘어갔을 때 이때 한번 잘 노려보자. 그쵸. 라는 게 지금까지 스탠스였고 리버풀 팬들이 좀 빡쳤지만 야 벨링엄 데려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봐. 그리고 학포 어쨌든 공격수도 영입했잖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갑자기 FSG가 태세 전환을 해서 우리 이제 돈이 없어서 벨링엄 못 데려온다. 이러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번 시즌 지금 리버풀 성적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치. 하다못해 제가 리버풀 경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많은 팬들이 그 밈도 있더라고요. 이명철 패기다. 패기. 저 이제 승리 요정이거든요. 형은 7대0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들어가자마자 본머스는 0대1 패배를 당했어요. 나도 지금 억장이 무너져요. 네. 그리고 리버풀 경기 들어갈 때마다 예전보다 내용이 너무 떨어지고 내가 내 팀이 무너지는 거를 보는데 네베스 골 들어갈 때 소리 지른 거 진짜 광기 어린 그 샤우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좀 프로답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회사 와가지고 그때 분노의 양치질하고 예, 그렇죠. 이런 일련의 사태들 얼마나 제가 더 힘들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직업적으로 살짝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련이죠, 시련. 이게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적 있었습니다. 이제 전북과 경남의 경기를 이제 창축센 창원축구센터에서 중계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경남의 백이종이죠. 커뮤니티 때 그렇죠. 백이종이 마지막 골을 넣었어요. 그때 이제 경남 그 이제 축구 커뮤니티에 혹시 해설자 저 새끼 경남 팬이냐.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 중립을 아주 잘 지키고 있구나. 모두를 속이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네. 아니 저도 지금 패기로 몰리는 거 굉장히 억울하고 근데 혹시 진짠가 약간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너무 답답해요 요즘에 상황이. 경기 보는 거 답답해. 팀 상황 보는 거 답답해.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보강 못했어요 중원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뭐 파비뉴, 뭐 밀너, 그리고 뭐 이제 체인벌린이나 뭐 핸더슨 기량저하 왔고 티아고 부상으로 빠져 있어. 넥제 못 나와. 나와도 문제야. 기대했었던 유망 자원들 지금 생각만큼 터지지도 않아. 바이사이티치 부상이야. 네. 그러니까 중원에서 지금 뭔가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강도 이제 안 된다. 뭐 가장 1순위로 뒀던 선수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업장이 무너지죠. 네. 이게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벨링엄을 놓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이적 시장 다가오는 이적 시장 때 벨링엄을 못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1년은 리버풀이 더 버텼기 때문에 이때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죠. 당연히 구단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미드필더들의 사이클이 완전 끝났고 이미 끝나버린 시점에서 더 이 선수들이 저하가 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더 많은 보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올 시즌 이미 주전급 미드필더들을 데려왔으면 기량자가 좀 오는 선수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리를 하면서 뭐 대체를 했겠지. 어떻게든. 올 시즌 이렇게 혹사 안 시키고 두세 시즌 정도 좀 더 길게 바라보면서 관리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스쿼드 계획을 작년에 한 50% 돈 쓰고 올해 50% 돈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중원 자체가 모든 자리가 다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돈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벨링엄 영입은 안 되고 미드필더는 지금 기존 선수들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느낀 상황이기 때문에 보강이 매우 급해진 상황이죠. 돈은 어쨌든 써야 되는데 근데 FSG가 또 돈 없다고 그러네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스쿼드로 안 그래도 챔스 못 나가서 수익도 떨어지는데 그리고 챔스 못 나가서 오는 선수들도 이제 리버풀한테 메리트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못 나가고가 선수 그거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맞아요. 이 1년이 되게 커요. 1년 전이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이 1년이 지나면서 지금 스쿼드의 사이클이 저는 더 무너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챔스 못 나가기 때문에 작년 여름 이적 시장보다 올해 여름 이적 시장이 리버풀이라는 구단이 선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가 더 줄어든 상황이죠. 그리고 스쿼드의 빈자리는 더 생기고 곧 있으면 케이타 같은 선수들 아주 바람직하게도 FA로 나가거든요. 네. 제가 안 하겠죠 설마. 사실 아주 바람직하진 않죠. 왜요? 이정료를 챙겨야 되니까. 그건 맞아요. 사실 투자한 돈이 얼마야 케이타한테. 근데 나가는 게 어딥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이정료를 받기는 너무 힘들다.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게 해서 낫다. 어영부영 만약에 재계약한다? 그거 안 돼. 그거 옛날에 안 돼. 첼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FA로 나가는 게 너무 싫잖아.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 재계약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가면 악성재고입니다. 악성재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케이타한테 저렇게 죽음 나가고 체인벌린한테 나가고 이럴 바에 나가는 게 맞아요. 물론 이 정도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이 나가면서 중원에는 구멍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멍도 메워야 되고 주전급 미드필더도 보강을 해야 되니까 주전급 백업을 사실상 동시에 다 찾아야 돼요. 지난 시즌이었으면 백업은 그냥 이 선수들 남겨두던지 아니면 뭐 이 선수 나가고 백업을 미미하게 데려온다 하더라도 아니 기존 주전을 내려서 백업을 대비하고 지난 여름이었으면 주전급만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도 백업도 모두 이번 이적 시장 안에 다 찾아야 돼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벨링엄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리고 벨링엄 뭐 안 데려온다고 해서 돈 쓰겠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에요. 리버풀이 항상 보면 이적 시장 때 누구 영입한다. 그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리버풀이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이적 시장 링크가 제일 많이 나는 팀. 시즌 이적 시장이 닫혀 있을 때는 그 이적 링크가 굉장히 활발한 팀. 그러니까 이적 시장 닫혀 있을 때 영입을 제일 많이 하려는 팀. 근데 이적 시장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바로 도서관이야. 걔 조용해.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거기서 소음 내면 쫓겨라. 갑자기 침묵. 다른 팀들 다 소음 내고 있는데 갑자기 침묵. 그리고 리버풀의 그런 대형 이적건들이 약간 조용하게 진행됐었던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도 사실 학포도 그래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굉장히 링크 많이 났다가 어쨌든 리버풀로 합류를 했고 코디 학포도 처음 링크는 맨유였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리버풀로 이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용하게 진행되는 건 좋으나 근데 그마저도 중원은 없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기가 더 늦어지면서 보강할 수 있는 적기를 저는 이미 놓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리버풀의 사이클이 좀 끝났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도 했었던 얘기니까. 이미 성적 자체가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이제 한 자리 보강이 아니고 조용히 한두 자리는 또 보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센터백 백업도 마팁이 요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뭐 아놀드 경쟁자 지금 칼빈 램지가 완전 부상이 심해서 사실상 뭐 계속 못 나오더라고. 복권 긁어봤는데 실패한 것 같고 오른쪽 풀백도 생각해야 돼, 중미 생각해야 돼, 앞으로 공격진 살라 같은 선수들 나이도 점점 들기 때문에 이 선수들 대체할 자원들을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미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되게 많은데 단순히 한두 명 보강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두 명 보강한다고 해도 많은 팬들이 바랬던 건 스타 중에 스타 그래도 팀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벨링엄을 그래도 데려오는 데 성공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구단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스탠스였는데 지금 이적 시장 시작도 하기 전에 찬물을 맞은 거죠. 빠그라질 판이다. 네. 그 말이 제일 기억이 남네요. 네. 이적 시장이 닫혀 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맞아요. 이적 시장이 열려 있을 때는 도서관. 아니 나설 때 나서야지 나설 때 타이밍을 몰라. 네. 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혼자 와 하다가 갑자기 남들이 들어오면은 저 사실 좀 내성적이어서 이러면서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걸 뭐가 그렇죠. 달라. 예.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어쨌든 또 추억이 담겼던 유니폼을 입고 왔으니까 형철이가 분노의 양치질을 할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